페이지 102쪽에 대단원 종합 문제 2번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정수 m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허근을 가진다고 하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하면 되는데 b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4m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입니다. 얘가 음수이다. 계산하면 16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36은 0보다 작다. 12m제곱 마이너스 36은 0보다 작다. 12로 나누면 되겠죠. 12로 나누면 3이 나오고요. m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합차 공식에 의해서 m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0보다 작다. 따라서 m의 값은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요. 루트 3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수 m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루트 3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이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가 우선은 마이너스 1이 가장 가깝게 있고요. 그 다음에 0, 1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0, 1이니까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면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직선과 접한다고 했습니다. 접한다라고 하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0이라는 게 떠올라야겠죠. 그래서 접한다고 하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접한다면 접할 때 x값과 y값이 같습니다. 그때 x값과 y값이 같은데 그 점에서 이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x값이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y값이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mx 더하기 1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때 이제 다 좌변으로 이행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별식 d를 계산하면 d는 앞에 마이너스까지 같이 해서 b가 되지만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b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입니다. 4a도 1이고 c도 1이네요. 얘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m제곱 플러스 2m에다가 플러스 1이 있는데 뒤에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나오죠. 한 번에 그냥 쓰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인수분해가 되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3 나오면서 더해서 2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3과 1입니다. 그래서 m-3, m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m의 값은 m은 3과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는 m의 값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의 해는요. 여기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된다? 곱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i가 이제 복수수인데, i가 허수죠, 허수인데, 우리가 어떤 게 a 더하기 어떤 수가 a 더하기 b i로 쓰여 있는데, 얘가 실수다. 이제 문제에서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a는 실수 부분이고요, b는 이제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 값은 0이 되면 안 되고요, b는 반드시 0이 되겠죠. b가 0이 되어야지 i가 사라지고 a만 남습니다. 그런데 0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라는 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주어져 있는 식을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괄호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괄호를 풀기 위해서 뒤에 있는 a제곱과 i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제곱 i 플러스 a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은
이 제곱이 빠졌구나. 제곱이 빠졌습니다. 허수 부분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i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꼴이랑 a 플러스 bi가 실수다 라고 같은 꼴입니다. 얘가 지금 보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놓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실수가 나옵니다.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라는 것은 a제곱은 1이 아니다. a제곱이 1이 된다는 거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건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여기 1이 나오는 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 했더니만 a 더하기 2, a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식에서 a가 1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뿔마 1은 아니니까 따라서 답은 a는 뭐다? a는 마이너스 2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선 y는 x라는 직선과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차함수 이거하고 y는 x라는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은 d가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y는 x라는 이 직선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에서 이 식을 이제 y값 만났을 때 y값이 같으니까 x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같다라고 놓고 x제곱 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다 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d는 0보다 크다입니다. 여기서 d를 계산하면 d는 마이너스 4의 제곱 비제곱이죠. 마이너스 4ac인데 a는 1이니까 4k는 0보다 크다. 16 마이너스 4k는 0보다 크다. 양변은 4로 나누면 4, 1은 4, 4, 4, 16. 지금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따라서 k는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식에서 구한 거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이제 y는 x라는 직선과 그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1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둘 만약에 만난다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x 그때 y값이 같죠. y값이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운 다음에 x가 양변에 다 있으니까 x를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하고 k 더하기 1이라는 상수항만 남습니다. 네, 얘가 이제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x인데요. b라는 것은 x의 개수인데 x의 개수가 안 보입니다. 그냥 0이라는 거죠. 굳이 쓴다면 b는 0이니까 0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는 k 플러스 1입니다. 얘가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4로 만약에 양변을 이제 마이너스 4로 나눈다면 k 플러스 1이 남고요.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보고 바꿔서 0보다 크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겠죠. 마이너스라는 점이 있고 4가 있는데 첫 번째는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4보다 왼쪽에 있겠죠. 이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k는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구간. 공통되는 거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4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정수 k의 개수입니다. 정수의 k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 구간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잘 세워주면 되겠죠.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1, 2, 3 4개 있네요. 따라서 답은 4개입니다. 4개.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요.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50이고요. 조건이 이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50이다라는 조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2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자연수와 처음 자연수의 합이 88이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식 두 개를 세울 수 있겠죠. 우선 10의 자리를 만약에 x라고 넣으면 1의 자리는 y라고 넣을 수 있는데 10의 자리, 1의 자리 표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3이라는 수를 2하고 3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2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3 곱하기 1인데 1은 곱하면 안 하니까 그냥 3이라고만 써도 좋죠. 그러면 이제 얘를 x,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경우를 이제 이용해서 쓸게요. x랑 y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x 곱하기 10 더하기 y로 쓸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x, y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yx, xy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무슨 말이죠? x랑 y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 x, y는 각 자릿수를 얘기한다는 뜻에서 그냥 네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의 자리가 y면 y 곱하기 10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우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리 숫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얼마다? 얘가 50이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yx겠네요. yx. 근데 yx는 y 곱하기 10 다른 말로 하면 10i죠. 10i 더하기 x. 그 다음에 원래 자연수는 얘죠. xy. 즉 10x 더하기 y입니다. 10x 더하기 y. 를 합한 게 얼마다? 8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식이 지금 1번, 2번 두 개 식이 있으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식은 간단하게 할 게 없고 2번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번 식을 보면 x끼리 계산하면 11x y끼리 계산하면 11y가 되겠네요. 11y 한 게 얼마다? 얘가 88이다. 양변을 11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얼마다? 8이 나옵니다. x 더하기 y는 8에서 y는 8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겠죠. 얘가 이제 2번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했으면 얘를 다시 이제 1번 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1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0이니까 x제곱 그대로 쓰고요. y 대신에 8 마이너스 x제곱은 5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간단하게 할게요. x제곱 플러스 88에 64 마이너스 16x 플러스 x제곱이고요. 50을 좌변으로 이용하면 마이너스 50이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6x에다가 플러스 14는 0입니다. 2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1은 2, 28에 16, 27에 1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인데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곱해서 7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이죠. 는 0이다. 따라서 x는 1 또는 7이 나옵니다. x는 1 또는 7이 나오는데 우리가 두 번째 식에서 뭐를 이제 했냐면 x 더하기 y 했을 때 8이라고 했습니다. x 더하기 y는 8 아니면 y는 8 빼기 x입니다. 즉 x가 1일 때는 y 값은 뭐다? x가 1일 때는 y 값이 8 빼기 x니까 얘가 7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x가 7이면 8 빼기 7은 1이니까 y는 1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x가 1이고 y가 7이면 17이고요. 반대로 x가 7이고 y가 1이면 71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10의 자리 숫자보다는 1의 자리 숫자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10의 자리 숫자보다는 1의 자리 숫자가 더 크다. 1의 자리 숫자가 더 큰 거는 뭐죠? 17입니다. 17. 그래서 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에 대단원 종합문제 7번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면요. 높이가 18인 대나무가 있고요. 바람에 부러져서 그 끝이 처음 나온 부분으로부터 6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x, 빗변이 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대나무가 높이가 18이었으니까 x 더하기 y가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올라야겠죠. 직각삼각하면 직각이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y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이 아까 같다.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을 이제 식을 y 대신 정리하면 y는 18-x가 되고 얘를 2번식에 y 대신에 18-x를 대입하면요.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 18의 제곱은 324가 되고요. 마이너스 30
6x 플러스 x제곱은 x제곱 더하기 66의 36입니다. 그런데 좌변, 우변에 x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은 그냥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제 마이너스 36x 플러스 마이너스 36x를요. 우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에 있는 36을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x는 324에서 324 빼기 3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24 빼기 36은 288이 되고요. 얘는 36x다. 36으로 나누면 따라서 x는 x값은 8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x 더하기 y가 얼마다? x 더하기 y가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x가 8이 나왔으니까 y는 10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x 곱하기 y 값을 구하겠죠. 문제에서는 x 곱하기 y, xy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x가 8, y가 10이니까 계산하면 8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보면 x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이거일 때,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갖고 우선은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12가 0인데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t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t가 0일 때는 하나의 실근인 거죠. 하나의 실근인데 우리는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를 이용하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요. c는 m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얘가 0 이상이다. 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8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3m제곱 플러스 48은 0보다 크거나 같다. 3으로 약분이 되죠. 3일은 3, 3일은 3, 3, 6에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6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얘를 마이너스로 나누면 m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m 플러스 4, m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 이상, 그 다음에 4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m이 마이너스 4 이상, 여기 보면 m은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됐습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고요. b는 4가 되겠습니다. 얘를 2차 함수에 이제 a 대신에 마이너스 4, b 대신에 이제 4를 대입해서 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a 대신에 마이너스 4x, b 대신에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 그래프가 지금 위로 볼록한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에서 그때 y값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묶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4의 반인 2의 제곱이 필요한데 4네요. 4 마이너스 4 주고요. 뒤에 플러스 4 적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4가 되고 뒤에 4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8이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보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8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의 근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은 구하시오. 그런데 2차 방정식 이거의 모든 근이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3차 방정식인데 지금 x 세제곱 최고차의 개수가 우선 1이네요. 그러니까 x에 관한 1차식, x에 관한 1차식 플러스 이제 2차식으로 인수분해되면 는 0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2차식이 뭐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x에 관한 1차식과 곱하기 x에 관한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앞에 있는 1차식이 0이거나 앞에 있는 x에 관한 1차식이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차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은 0의 이제 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 관한 1차식인데 x 더하기 우선은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랑 어떤 식이 같아야 되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상수항이 8인데요. 상수항 이 8은요. 앞에서도 상수, 뒤에서도 상수가 곱해졌을 때 그때만 8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값은 2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알파는 2. 그래야지 2, 4, 8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2를 쓰겠습니다. 2.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 A값, B값을 구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이 식을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사실은 이 식을 다 전개할 필요 없이 X제곱만 뽑아서 쓰겠습니다. X제곱이 나오려면 앞에가 X면 뒤에도 X. 그래야지 X가 두 개가 있어서 X제곱항이 나오고요. 만약에 앞에가 상수다. 앞에가 상수가 나오면 뒤에는 X제곱이 나와야지 X제곱의 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4x제곱이니까 얘가 ax제곱이랑 같다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뭐다? A는 4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B를 보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x의 개수니까 x의 개수를 만들려면 앞에서 만약에 x였다. 그러면 뒤에는 상수항이겠죠. 4x. 반대로 앞에서 만약에 상수항이다. 그러면 뒤에서는 x가 돼야겠습니다. 플러스 2, 4x. 계산하면 8x인데요. 8x가 bx랑 같은 거니까 따라서 b는 얼마 된다? b는 8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4 더하기 8은 얼마다? 4 더하기 8은 12가 되죠.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옵니다. 4차 방정식의 해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인수분해하기가 쉽지 않죠. 뭐 근해 공식도 없고 근해 공식은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를 인수분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이때 이용하는 게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요 x 대신에 요 4차 방정식에서 x 대신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될 만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만만한 숫자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 뭐 2 아니면 마이너스 2, 뭐 심할 때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몇 개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우선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한번.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11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8은 0인데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 0이 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3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11이니까 0은 안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여기는 1 플러스 5가 되겠죠. 플러스 11 플러스 1 마이너스 18인데요. 요거 계산한 값이 1 더하기 5 더하기 11 더하기 얼마다? 얘가 18 되네요. 그래서 18 마이너스 18이니까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할 텐데요. x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0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조립제법 쓰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5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이 있는데요. x 대신에 마이너스를 갖고 할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1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나오니까 0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지는 4차 방정식은 x 플러스 1에다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18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이 3차 방정식도 우리가 딱히 이제 구하는 인수분해 방법이 없으니까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하는데요. 1을 대입하려고 봤더니만 1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17, 마이너스 18 1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24인데 플러스는 18밖에 안 되니까 0이 나눠지지 않고요.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 그러면 8 마이너스 6, 4, 24 플러스 34고요. 마이너스 18입니다. 8하고 34 계산하면 42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랑 마이너스 18 계산하면 마이너스 42 나옵니다. 마이너스 42가 나와서 0 나옵니다.
따라서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요 식을 좀 지우고 여기다가 바로 지금 조립제법을 x 대신에 1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1을 할게요. 그러면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러면 9가 되죠. 9, 2, 9, 18이면 0 나옵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1과 주어진 x 마이너스 x 플러스를 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로 이제 인수분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x 더하기 1이 0이거나 x 마이너스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가 이제 이 4차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이거나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는 0인데요. 얘는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돼 보입니다. 인수분해가 어려우니까 항상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의 공식입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하려고 봤더니만 근의 공식을 다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D만 볼게요. D는 판별식을 말하는 거죠. 판별식이 0 이상이냐 0보다 크냐에 따라서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결정되는데 D를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36 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0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뭘 갖는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두 허근.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를 마이너스 1로 두던 베타를 마이너스 1로 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니까 답은 7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절대부등식이 나오는데요. 절대부등식의 해가 x는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b보다 작을 때 a, b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부등식을 풀 때는 일반적인 그 규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 플러스 3 마이너스 x는 7보다 작다 해서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값과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그 x 값에 따라서 우리가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x는 마이너스 1 되고 x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은 점 찍고 3을 찍었을 때 우리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등분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절대값이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첫 번째 x 플러스를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음수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게 x 플러스 1이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3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7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x는 7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3x는요. 계산하면 1이 되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6 나옵니다. 3으로 약분하면 3, 1은 3, 3, 2, 6이고요.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x는 뭐다?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공통되는 구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게 첫 번째 구간에서의 답입니다. 1번 구간에서의 답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구간에서도 답을 구해 볼 텐데 이거 자리가 부족하니까 조금 지우고 할게요. 그러니까 1번 구간에서 구한 해만 살짝 적어 놓겠습니다. 1번 구간에서는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구간을 보겠습니다. 2번 구간은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x 더하기 1과 3 마이너스 x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 숫자 만만한 거 여기 있는 거 0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0 더하기 1은 양수네요. 그래서 2에 x 더하기 1이 그냥 빠지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0도 양수네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빠집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x는 7보다 작다. x끼리 계산하면 2x랑 빼기 x니까 x가 되고요. 플러스 5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돼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만족하는 x는 2보다 작은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통되는 부분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2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얘도 자리가 없으니까 답만 여기다가 적어놓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간에서의 답은 뭐냐?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2보다 작다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3번 구간에서 하겠습니다. 3번 구간에서는 x는 3 이상입니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3보다 큰 거 아무거나 대입하겠습니다. 뭐 4 대입할까요? 그럼 4 더하기 1은 양수고요. 앞에 건 양수고 3 빼기 4는 음수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x 더하기 1은 그냥 빠지고요. 2배의 x 더하기 1 그냥 빠지고 뒤에 있는 거 3 마이너스 x는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x는 7보다 작다. x끼리 계산하면 3x고요. 마이너스 1 이항하면 8이 되겠습니까? 8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니까 8 되네요. 따라서 x는 3분의 8보다 작답니다. 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3 이상입니다. x가 3 이상일 때 이 중에서 이제 3분의 8인데 3분의 8은요. 3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지금 3이라는 게 3분의 9잖아요. 3은 3분의 9니까 3분의 8은 이 뒤에 있네요. 더 앞에 있는 거네. 3분의 8보다 x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통되는 구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구간이 없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해가 없답니다. 해가 없다. x가 3 이상인 경우에는 해가 없다. 따라서 지금 1, 2, 3번을 1, 2, 3번 세 개를 지금 수직선 위에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해가 있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번이 마이너스 2에서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 1번 구간 아까 선생님이 이거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지금 봤습니다. 마이너스 아까 1보다 작다로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마이너스 1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2가 포함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구간에서는 해가 없으니까 답은 그냥 이겁니다.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2보다 작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 더하기 b 값을 구하는 건데 마이너스 2가 a고요. 2가 b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면 x의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요. 부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가 3이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 얘네들의 절대값은 둘 다 3으로 같겠죠. 둘 다 절대값은 3으로 같으면서 부호는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했을 때 하나가 알파면 그냥 다른 하나를 마이너스 베타로 써도 되겠죠. 어차피 지금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즉 두 근을 더하면 0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한 거는 두 근을 곱한 거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요. 부호만 보겠습니다. 알파가 양수가 됐건 음수가 됐건 알파 제곱은 0보다 크고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는 0인데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k제곱 마이너스 1이 뭐다? 두 근의 합입니다. 근데 두 근의 합이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k제곱은 1이다. 제곱해서 1되는 k가 뭐 있죠? 지금 실수 k라고 했습니다. 실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뿔마 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런데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k는 두 근의 곱입니까? 근데 두 근의 곱은 우리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두 근의 곱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k는 음수이다. 따라서 k 값은 뭐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K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하나뿐일 때, 정수가 하나뿐일 때 실수 A값의 범위인데요. 연립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3x-4는 5보다 작다.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4 이항하면 플러스 4니까 9보다 작다. 3으로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따라서 x는 뭐다? x는 3보다 작다가 첫 번째 부등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등식은 x는 a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직선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x는 3보다 작다가 우리가 푼 부등식이고요. 두 번째는 x는 a라는 숫자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공통인 부분에 정수가 하나뿐이라는 거죠. 정수가 지금 3은 안 들어가니까 지금 a하고 x는 a하고 3 사이에 있는 건데, 그런데 3이 지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정수는 2가 돼야겠네요. 2.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있을 텐데요. 그럼 A 이제 범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2가 될 수 있나요? A가 만약에 2가 되면 A 값이 답이마다 2다. 그러면 X라는 것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2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2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왼쪽에. 그래서 A 값은 2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야겠고요. 1이라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1과 A는 어떨까요? A가 만약에 1이 돼도 될까요? 1. A가 만약에 1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볼게요. A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X는 1과 3 사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2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A는 1은 돼도 좋지만, 그러니까 즉 1 이상이고요. 이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일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값으로 구하시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는데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면 이제 양변에 다 마이너스로 곱한 거죠.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그럼 이 그래프가 0보다 작다는 거고, 해가 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데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볼게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통분해야겠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각각은 별로 관심 없고요. 알파 베타를 곱한 것과 더한 거의 값이 필요한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식에서 두 군을 더한 거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3이고요. 분자가 마이너스 7인데 마마 플러스가 돼서 답은 3분의 7.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우선은 지금 부등식이 두 개로 쪼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가운데 있는 것과 맨 오른쪽에 있는 것 두 개를 쪼갤 수 있는데, 자, 1보다는 누가 크다? a-2에 x 곱한 거랑 플러스 b입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a 값, 이제 앞에 있는 a-2가 만약에 0이 된다면요. 0 곱하기 x니까 x가 어떤 값이 됐든 x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a-2는 0이 되면서, 즉 a 값은 2가 되면서, 그럼 a가 2가 되면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a-2 곱하기 x가. 그러면 1보다 항상 큰 건 뭐죠?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 b는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b는 1 이상이면 됩니다. 1도 좋지만 1 이상이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부등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등식에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을 옆에다 쓸게요. a-2의 x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풀어보면 이 식을 풀면 아까 이제 a는 2가 됐으니까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는 0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식을 모두 식의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요. 여기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제곱식을 왜 생각하냐면 어떤 거의 제곱수는 여기가 실수만 된다면 0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불필요한 건 생각하지 않겠다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4x에서 플러스 4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8을요. 8이라는 숫자를 플러스 4 플러스 4로 쓸 수 있겠죠. 4 더하기 4는 8이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완전제곱이고요. 뒤에 마이너스가 b가 있었고 0 이상입니다. 즉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b는 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항상 0 이상이니까 4 마이너스 b만 0 이상이 되면 됩니다. 즉 4 마이너스 b가 0 이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b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가 a가 2고요.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점. 따라서 a는 2가 되고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더하기 b니까 a 값이 2라고 고정됐으니까 1에다가 2를 더하고 그 다음에 4에다가 2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다? 3 이상이고요. 6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지 않은 수는 1번이 되겠네요. 지금 3 이상 6 이하가 나왔으니까.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우리가 119사 시험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i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i는 한 번 더 곱해서 곱하기 i를 하게 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더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즉 i 세제곱이 되는데 곱하기 i가 되면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요. 한 번 더 곱하는 건데 여기다 그냥 곱할게요. 곱하기 i를 하게 되면 이제 i 4제곱이 되는데 i 4제곱은 1이 된다. 그래서 i 4제곱이 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1회고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넘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에서는 이제 주어져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이차함수의 최소값인데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는 이 식을 y에 관한 이제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를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식으로 변형하겠습니다.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8의 반은 4고 4의 제곱은 16입니다. 16을 더하고 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k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죠. 2분의 1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가로 밖으로 나갈 때 앞에 있는 2분의 1을 곱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y라는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 이 4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에 이 x값을 우리는 사실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되겠죠. 왜냐? x제곱의 개수 2분의 1이 양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꼭지점의 좌표 이 점에 지금 x값이 4, y값은 사실 크게 관심 없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는요. 지금 만약에 이쪽에 수직선이 있다고 치면 그냥 있다고 치면 얘가 4가 되고 2가 더 왼쪽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은 더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서 즉 그래프에서 이 구간만 보겠다는 거죠. 그만큼의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겠고요.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즉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얘기고 그때 이제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대값은 지금 이 x가 0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가 2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라는 건데 걔를 이용해서 우선 k를 구한 다음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 컴마 마이너스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편한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2분의에다가 x가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k 한 개 y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1은 2, 2, 4, 8 2 마이너스 8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k 값은 마이너스 6 이항하면 플러스 6 되니까 k 값은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k가 4가 나오니까 k 값 4를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k 값 4를 그냥 요 식에다 대입할까요? 우리가 구한 거 여기다가 k 값 4를 대입하겠습니다. 4.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값이니까 x 0일 때네요. x 0일 때면 주어져 있는 그냥 요 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x 0 집어넣으면 0, 0 날라가고 k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건데 k 값은 4라고 했죠. 4라고 우리 방금 구했습니다. k가 4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4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이 중군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옵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하겠습니다. x 대신에 어떤 수를 대입하면 0이 될까요?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죠. 뒤에도 3이 하나 있었고 x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네요. 플러스 3k 마이너스 3k 하면 플러스 3k 마이너스 3k 3의 세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 나옵니다. 따라서 x 대신에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다. 그러면 3으로 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겠습니다. 3을 집어넣으면 1, 3, 0, 0, k, 3k는 0 나옵니다. 따라서 준 3차 방정식은 x-3과 x제곱 플러스 k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x는 3이라는 숫자를 중군으로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x-3은 0이 될 때 x는 3을 근으로 갔는데 뒤에 있는 것도 0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k는 0에서 여기서 x를 3으로 하나의 균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x 대신 3을 대입하면 9 플러스 k는 0이다. k는 마이너스 9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k가 x제곱 플러스 9입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가 는 0이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즉 x는 3을 중군으로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값 우리가 원하는 것은 k값이니까 k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k 자체가 중군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면 근이 중군을 갖는다. 뭐를 이용하면 되겠죠? 판별식 d가 0이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x인데 b가 안 보이니까 그냥 0이고요. 마이너스 4k는 0이다. 따라서 k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9이거나 또는 0인데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0은 0이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9 더하기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번 문제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우선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모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요. 닮음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5 오면서 직각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각은 45도, 45도겠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해서 이것도 직각 이등변이 될까요? 그러니까 길이가 얘랑 같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45도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45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45도, 45도니까 얘랑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두 밑각이 같다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선을 아무리 많이 그어도 다 닮음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인데 BC랑 AC의 길이가 66입니다. BQ의 길이가 X면 여기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생기는데요. P, BQ 먼저 보겠습니다. P, BQ. 윗변이 X예요. 이만큼이 BQ가 X면 PQ도 X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죠?
왜냐면 이 각이 45도이기 때문에 다른 한 각도 45도일 수밖에 없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APQ를 보겠습니다. 아니 APR이구나. APR을 보겠습니다.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될까요? 지금 평행하니까 BC랑 PR이 평행하니까 여기도 45도. 각 P가 45도고요. 하나가 90도면 나머지는 45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PR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변의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변의 이름이 뭐냐? 전체가 6이었습니다. 이 전체가 6이었는데 6에서 x를 빼니까 나머지는 6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직각 이등변이니까 AR도 6 마이너스 x입니다. 중요한 건 다 적어놨습니다. 지금 세 개의 삼각형 APR 초록색 삼각형입니다. 초록색과 그 다음에 BQ죠. 빨간색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큰 삼각형이 아니구나. 지금 큰 삼각형이 아니라 문제에서는 직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 PQCR입니다. 직사각형 PQCR 이 부분이네요. 여기 직사각형 빗금친 부분. 이 세 개의 넓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초록색 APR이 초록색 삼각형이 지금 뭐보다는 작다? 직사각형보다 작다고 합니다. 직사각형 PQCR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이 마찬가지로 PQCR보다 넓이가 작다고 했을 때 이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면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1번식은 지금 초록색 삼각형인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은데 둘 다 6-x제곱입니다. 얘가 뭐보다 작다? 직사각형인데요. 가로는 지금 6-x가 되겠습니다. 6-x 세로는 x가 되겠죠.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보기 편하게 적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PQCR의 넓이를 가로 세로 보려고 하는데 6에서 이만큼 x를 뺐으니까 이만큼은 6-x고요.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 x니까 여기도 x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6-x, 세로가 x인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빨간색 삼각형이 이 아래 부분 이거였습니다. 빨간색 삼각형 PBQ죠. PBQ. 그래서 PBQ는 2분의 1의 가로 밑변이 x, 그 다음에 높이도 x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x 곱하기 x인 직사각형보다 넓이가 작다. 두 개 지금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부등식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부등식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양변의 1을 먼저 곱할까요? 1을 곱하면 1번 6-x의 제곱은 2의 6-x 곱하기 x입니다. 그런데 6-x는 양수죠. 이 전체가 6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x라고 했고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가 0 될 수는 없죠.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x로 그냥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6-x 한 번 남고요. 2x가 남습니다. 따라서 3x는 6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2분의 1 x제곱은 6-x에서 x를 곱한 것보다 이제 작다는 건데 여기도 x를 하나씩 그냥 지우겠습니다. 하나씩 지우면 남는 거는 2분의 1 x에다가 6-x인데 1을 양변에 곱하면 x는 2, 6, 12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2x를 이제 우변으로 좌변으로 이항하면 3x는 12보다 작다. 3, 1은 3, 3, 4, 12. x는 4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부등식에서 이것만 갖고도 사실 상관없는데 첫 번째 부등식에서 보면요. 이 6-x라는 거는요. 6-x가 뭐였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직사각형의 가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로가 0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x가 아무리 커봤자 6보다 어떠죠? 6보다는 작아야 되죠. 6-x는 직사각형의 가로인데 얘가 0보다는 커야겠지만 0보다 커야겠지만 음수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x는 뭐보다 작다? 이거 풀면 x는 6보다 작다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x는 2보다 크다가 나왔지만 여기서 x는 2보다 크다만 있는 게 아니라 6보다 작은 거는 당연하게 가로의 길이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풀어주게 되면 얘를 공통된 부분을 구하면 x는 2하고 6 요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4라는 숫자가 있는데 4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오겠습니다.